8월 1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3사 합병 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먼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올해 안에 완료하고 또 6개월 안에 제약까지 합병을 하겠다. 그 로드맵 청사진을 발표하였죠. 그지요? 드디어 주가가 바닥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참 무척 궁금합니다. 코스피 상장 이전 때도 주가는 바닥이었죠.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때도 주가는 바닥이었습니다. 지금도 발표하고 주가가 바닥입니다. 자, 고속열차가 시작을 할까요? 셀트리온 그룹 합병 온라인 간담회.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먼저 제 생각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핵심 상황 먼저 보면 숫자가 보였는데요. 2024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2024년 3조 5천억. 금방. 장난 아니죠? 램시메스 3년 안에 3조. 요거 캐시카우. 램시메스 신약 허가와 유플라이마 PBM. 이것 또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플라이마 처방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쉐어, 이 비중까지 공보험 비중으로 해서 또는 PBM사 비중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확인하시면 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그 어조가 자신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사 합병이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게끔 그리고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 기반 안에서 진행이 돼야 합병이 완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숫자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반기 기준 3분기, 4분기부터 실적 성장을 자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폭발적인 그 이후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시마이스 신약 허가와 유플라이마 PBM, 3사 합병, 대형 M&A,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 그대로 다 남아있죠. 현재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말을 직접 하고 있죠. 서정진 회장이. 그러면서 코스피 상장 이전 첫 번째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배. 지금 세 번째죠. 그쵸? 지금도 같습니다. 주가가 최저 바닥권에서 3사 합병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그림을 그리게 될지. 한번 달리면 8개월이면 게임이 끝냈죠. 그쵸? 어쨌든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정리상을 한 번씩 보시죠. 헬스케어 실적을 2023년 2조 3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24년 3조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이후로도 에비따입니다. 에비따 30%를 증가를 예상을 한다. 거래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게 신뢰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 2030년 매출 12조. 이것도 예전보다 상당히 조금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좀 잡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이오시밀러 매출 60%, 신약 매출 40%, 2030년 22개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요거를 목표로 한다. 신약 올해 10월 시작한다. 전체 매출 40% 타켓을 목표로 하고 전세계 직방망, 판매망은 완성이 되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석 진단, 원격 의료 분야 요것 또한 투자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좀 방송 때마다 이 간담회 때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었죠. 2024년 바이오시밀러 11개, 2030년 신약 ADC 플랫폼, mRNA 플랫폼,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회사 말이 아니라 올해부터 신약과 시밀러 동시에 해나간다. 램시마 SC, 요거를 진펜트라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3년 안에 3조를 확보하는 게 목표로이다. 미국에서 신약 임상을 별도로 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터. 1차적으로 IVD, 염증성 장질환을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비용 정합을 할 수가 있고 정맥에서 피하로 전환하게 되면 비용 정합할 수가 있고 환자들의 라이프 퀄리티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 유럽 환자의 77%가 만족을 한다. 미국에서 큰 기대를 한다. 직방망 조기 구축을 완료하였다. 참 잘한 일이다. 전 세계로 구두바룩 질금 묶고 서정진 회장이 미친듯이 돌아다녔죠. 그쵸? 그리고 지금도 1년 중에 3분의 1을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바이오 케미컬 일어나는 시키는 3사 합병 그리고 전세계 거대 제약 바이오텍을 빅파마로 갈 수 있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4공장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검토하게 되면 매출 20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 자, 헬스케어 2024년 3조 5천억, 에비따 1조 6천억. 에비따 세정 기준 영업 현금 흐름, 영업 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헬스케어 매출액이 3조 5천억이면 에비따 1조 6천억을 기대를 한다. 2025년 에비따 3조를 기대를 한다. 그러면 이 매출액, 이 비율을 봤었을 때
헬스케어의 매출액도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비타 1조 6천억일 때 헬스케어 매출액을 3조 5천억으로 봤다면 내년도에 2025년도에 3조를 예상한다. 에비타를. 그러면 헬스케어 매출액은 어디에 있을까? 그 비율을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찍죠? 충분히 성장을 폭발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그 기대감 아래서 3사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현금 배당 비율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이익의 30% 현금 배당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뭐 그런 언급을 짤막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3개사 절차 애로사항, 제약 제외했던 이유는 뭐냐? 주주 간에 서로 이해관계나 복잡,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단계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결정을 먼저 하고 종료 후 6개월 안에 2단계를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케미칼, 제약 바이오를 아우르는 종합 제약사로 간다. 자, 재고자산 처리. 요거 짤막하게 언급을 했고요. 현재 헬스케어 재고가 2조 3천억에서 4천억 언급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매출액을 2조 3천억에서 4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예상 매출 3조 5천억을 찍으면 헬스케어의 재고 수준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 관리를 한다. 합병 직후 수익성 이 부분 또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2024년까지 생각하는 비용들이 있다. 셀트리온 무형자산 중에서 삼각대상 일부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2025년, 2026년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올해 램시마이스시 신약 최소 4배 이상 고가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간 특허 보호, 오리지널 신약은 가격이나 우려가 없다. 매출 증가, 에비타 증가, 이익률 증가,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플러스 신약 부가가치 증가로 인해서 합병 법인의 미래 매출액과 이익 구조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참 청사진이 나오고 있죠? 그지요? 그리고 주죽 매수 청구권 예상 한도를 1조 원으로 결의를 했다. 1조 원 한도 내에서 그것을 전제로 주주총회에 상장할 것이다.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아래서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다. 차후 대비책 또한 준비되고 있다고 언급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합병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주가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 이 합병에 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주가 상승을 바라면 합병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겠죠. 합병 비율 아까 좀 이따 볼게요. M&A 준비하고 있고 양사 단기 동원 현금성 자산 개인 자금 결합 그리고 자사주도 있죠. 몇 개 회사를 지켜보고 있다. 의사 타진 중이고 실행 단계가 되면 공시를 통해 알려주겠다. 합병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시너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주주 이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주들이 하는 것이다. 최단 기간 안에 종료하고 셀트리온 제약 동안 웰컴하는 합병이 되도록 하겠다. 합병 법인의 실적 구조를 보게 되면 헬스케어 올해 2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미국 법인의 큰 폭 성장을 예상을 한다. 베그잘마 미국 내에서 병원에 공급하고 있고 내년도 쉐어 미국 30%, 유플라이마 미국 의사들 처방을 시작했다. 11% 페어, 미국 전역, 미국 5% 페어 협상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플라이마 할인을 높지 않은 PBM사와 협상을 하고 유플라이마 40% 시장 타켓을 목표로 한다. 20% 쉐어를 가져갈 것이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3사 합병된 그 통합 실적 회사에 대한 실적이 무척 기대가 된다. PBM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걱정할 게 아니다. 조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재정 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용등급 또한 강등 이슈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유플라이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성에 보탬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10월 28일 램시마이스시 3년 안에 3조. 이거 28일 날 이거 신약 허가 이 부분 언급한 것 같고요. 3년 안에 3조 확보 예상을 한다. 2024년도 매출 에비타 크게 증가. 헬스케어 판권 상각 비용 인식하고 극복하고도 남는다. 에비타율이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졸레어 유럽 판매 개시한다. 추가 제품 확보 통해서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통해서 매출과 에비타가 증가하고 있다. 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가슴이 좀 떨렸는데 무형자산 중에 판권이 상각 대상인데 회계법인들과 기준 협의를 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에비타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렸다. 보수적으로 말을 했다. 2025년 영업이익률 45%를 예상한다. 2026년 50% 이상을 생각한다. 보수적으로 언급을 했다. 자, 그러면서 2030년 12조 매출,
그리고 램시마 SC 최소 3조 이상, 12조 중에 5조를 신약으로, 30년까지 신약으로 12개 가세한다. 그리고 2024년도 임상개시 타켓치라는 어떤 후보군이냐? 2024년도 면역항암제, 유방암, 위암치료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이 면역항암제가 그 유명한 옵디보 키토로다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ADC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4년 매출 3조 5천억, 램시마 SC 비중, 원화 기준 7천억, 그리고 진펜트라, 이걸 진펜트라라고 하더라고요, 명칭을. 에비타율이 진펜트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차지하는 캐파가 커진다는 거죠. 유플라이마가 램시마 SC가 셀트리온의 두 번째 성장을 이끌어가는 심장이 될 겁니다.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가 바로 산마죠. 이게 그동안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면 바톤을 터치하는 게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다. 약가 언급 문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조금 간단히 설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기업 합병은 저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선택, 미래 투자자들의 응원, 권유로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오늘 하였다. 시뮬레이션, 다각도로 시뮬레이션 해봤다. 자신감이 생겼다. 좋은 결정, 현명한 결정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싱가폴, 맨하탄, 보스턴, 그리고 두 부회장들이 일본, 그 다음 유럽을 가겠다. 주주간담회도 진행하겠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확실히 성장한다는 확신이 생겨서 나도 기쁘다.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 1년에 3분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 올해도 남은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뛰겠다. 주주들과 궁금한 답변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합병가액은 14만 8,853원입니다.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종가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14만 8,966원. 최근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종가 15만 1,892원. 최근 일 종가 14만 5,700원. 그래서 합병가액을 14만 8,853원으로 정했습니다. 헬스케어는 합병가액이 6만 6,874원입니다. 1개월은 6만 6,351원, 일주일은 6만 5,270원, 최근 일 종가는 6만 5천원, 합병가액을 6만 6,874원으로 정함으로써 합병 비율은 1대 0.44916620으로 정해졌습니다. 1대 0.44916620 요걸로 정해졌어요. 셀트리온 한 주 대 헬스케어 0.449 2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임시 주주총회가 10월 23일로 잡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합병에다 동의를 하시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셀트리온 주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95%가 있거든요. 이거 합병하고 제약도 합병해야지요. 그리고 주가가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 보이나요? 오늘 일봉입니다. 보이시죠? 또 밀었어. 퉁퉁퉁 퉁퉁퉁 이제 밀죠? 근데 이제 바뀔 거예요. 내일부터는 아마도. 그쵸?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좀 보니까요. 모건 스탠리가 또 밀더라고요. 왜냐면 어저께 담았거든. 밀라고 오늘. 오늘 사실 수급부성 의미가 없어요. 내일부터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자, 장중에 이게 모건 스탠리가 보였거든요. 자, 셀트리온을 볼게요. 셀트리온. 그죠?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장중에 계속 나왔습니다. 왜냐면 어제 들어왔거든. 오늘 밀라고.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좀 볼게요. 그죠?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67,000주. 가격을 밀었다. 신한을 통해서 또 가격을 밀었다. 가격에 통제당하고 있다. 어제 들어와서 오늘 또 밀었던 부분이죠. 근데 내일부터는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수급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잖아. 기습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이 될지 얘네 정신 없을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서정기 대장이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잠깐 월봉 기준을 볼게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한눈에 그 흐름이 나오니까. 자,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은요. 자, 보이시죠? 코스피 상장 이전 때도 주가가 여기서 기고 있다가 바닥에서 기다가 발표하면서 훅 가죠. 레키노라 때도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발표하고 훅 가죠. 3, 4평도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발표하고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기반 아래 대형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1번, 2번, 3번 흐름을 기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창구와 흐름과 수급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20만원 거래량 돌파되면서 그때 매물대 아시죠? 1번 라인 20만원 근반이에요.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요 라인 골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여기 힘있게 뚫어낼 때 지금 이제 깃발은 시발점은 터졌습니다. 자, 수급 간단히만 볼게요. 전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다른 흐름을 보일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얘네가 기습을 맞았잖아. 그리고 가격을 또 통제했잖아요. 어제 들어왔던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 오늘 또 그걸 밀었잖아.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 외국과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걔네 기관계 창구,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 사모펀드 매도가 나왔고 개인계 창구를 통해서 10만 주가 들어왔었다. 그러나 내일 이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헬스케어도 볼게요. 기간 8만 7천 주, 그중에 금융투자가 대부분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연기금 투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8만 2천 주가 나왔죠. 매수는 기간이 8만 7천 주, 개인이 9만 5천 주 들어왔습니다. 이 흐름 또한 쭉 바뀔 겁니다. 제약 볼게요. 기간 11,000주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200주 만주가 나왔습니다. 내일 흐름은 수급과 창구와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시작으로 바뀌는,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흐름을 기대해 보시죠.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데가 많지가 않다. 바이오 ETF로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 놨다. 3사 합병이라는 모멘텀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기반 아래 연속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기를,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것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